일단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거는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운동의 효과가 커지려면은 당연히 질량도 커야 되고 그 물체의 속도도 커야 돼.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P는 mv. 자,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로 이제 확인만 좀 할게요. 자, 운동량 P는 mv야. 질량 곱하기 속도다, 속도. 그러니까 이 속도가 뭘 가져?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가지니까 운동량도 뭘 갖는다? 자, 방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바로 자, 속도의 방향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알짜 힘이 0일 때, 자,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자, 속도의 변화량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대 운동하는 물체는 자,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자, 바로 운동량의 값도 mv에서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알짜 힘이 0이 아니라면 자, 두 가지가 되겠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그치? 그래서 자, 이 델타 V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속도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가속도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때 이제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델타 V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운동량은 증가해진다. 그쵸? 그리고 이때는 델타 V가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운동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 자, m 델타 V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 속도 빼기 자, m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죠. m 한 다음에 자, 나중 v2 빼기 v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은 뭘 뜻할까? 바로 힘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다면 운동량은 증가하는 변화량을 가질 거고,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다르다면 이 운동량은 감소하는 변화량을 가질 거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이제 운동량의 변화를 통해서 그 힘의 방향을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항상 이게 연결되니까 잘 봐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건 지금 같은 내용이니까 뭐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운동량. 자,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어. 항상 그랬잖아. 우리가 이 그래프가 나오면은 시간 운동량이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서 제일 먼저 Y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나 면적이 뭘 뜻하는지. 그럼 이때는 기울기를 봐야겠지. 자, 기울기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C가 델타 T로 놓으면 자, 질량의 변화가 없을 때야. 자, M 델타 V 자,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래서 자, 요렇게 되니까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가속도가 되겠네. 아, TP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된다? F가 된다. 그치? 그러면 자, T와 P와 T 그래프에서 F가 되니까 오, 기울기를 통해서 델타 T분의 델타 P가 뭐가 돼요? F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F 델타 T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자, P는 F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자, 일정한 힘을 일정 시간 동안 힘을 가한 이게 바로 뭐야? 힘이 가해진 시간이지. 그럼 힘에 가해진 시간이 증가할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
그러면 힘을 가한다는 얘기는 뭐야? 반드시 자 우리가 이 힘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반드시 접촉해야지 작용하는 힘이 있단 말이야. 알지? 그리고 접촉하지 않고 떨어졌어도 작용하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접촉을 하든 떨어져서 작용하든 힘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물리적인 물리량이니까 내가 여기에다 힘을 가했어. 땅. 같은 크기의 힘을 이건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받는 운동량의 효과가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는 얘가 그치? 그러니까는 얘가 커질수록 같은 힘일 때 얘가 커질수록 운동량의 효과가 커지니까 그 변화량은 더욱더 커질 거란 얘기야. 그러면 자, 요 입장에서 힘을 받았을 때 그 받는 일정량의 힘에 받는 시간이 커질수록 얘가 받는 그 운동량의 효과가 크잖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충격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있잖아. 요 단어는 요 파트는 딱 이거 하나야. 아, 이 충격량은 힘 곱하기 델타 T가 되고 자 그것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자 M 델타 V입니다.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솔직히 이 파트는 이걸로 다 끝난 거야. 알지?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요거 하는데 자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그치? 자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두 물체가 충돌할 때를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하나 기억할 게 운동량 보존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 가장 큰 전제수 차이가 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응? 저항이나 마찰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운동량 보존은 저항이나 마찰이 있어도 없어도 운동량은 다 보존이 돼. 맞지?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잘 생각해두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운동량 할 때 만약 자 A라는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자 B라는 물체가 정지 상태를 가지고 있어. 얘가 4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네.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돌하겠죠. 자 얘가 1kg이고 자 여기도 1k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충돌 후에 A와 B가 합치 이런 식으로 움직이네. 그치? 충돌 후에 그러면은 운동량 자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합은 같아야 되겠지. 운동량 항상 보존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4가 되고 0이 되니까 얘가 1kg, 1kg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2 곱하기 V. 그치?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V는 자, 2m/s라는 속도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량 보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충돌 전과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그렇죠? 그 다음에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같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르게 보면 자 A 보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A를 보면은 1kg이 2로 그쵸? 2m/s의 운동량을 갖고 자 B도 1kg이 2m/s의 속도를 갖는 거야. 자 그러면 A는 4에서 어떻게 돼요? 운동량이 2가 줄어듭니다. 자 B는 0에서 얼마 늘어나요? 2가 늘어나요.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얘기는 각 충돌하는 각 물체 있지? 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가 같다라는 거야. 충돌 전후에. 즉, 이 변화량이 같은 게 아니라 변화량 크기라고 그랬다. 알겠지? 즉, 증가하는 운동량과
감소하는 운동량이 자, 같다라는 거야. 바로 이제 이 관계를 이제 우리가 표현했어. 그래서 단순히 운동량, 자, 질량과 속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 전과 후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냥 이대로 넣어주면 돼요. 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은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될 거야.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뭐 가볍게 하나씩 확인하자. 자, 4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A가 2m/s의 속도로 움직이는 B 뒤에 다가오는 모습. 그래서 나는 A가 B를 민 후 B가 5m/s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A의 속도는 모르니까. 그러면은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돼요? B의 델타 B는 자, 100에서 250이니까 150이 증가했죠. 그럼 당연히 A의 델타 P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의 질량 60kg 곱하기 델타 V. 그럼 델타 V가 얼마가 돼? 6분의 15가 되잖아. 3분의 5가 돼야겠지. 그러면 3분의 5인데 줄어들기 때문에 자, 요 A는 4에서 3분의 5가 줄어드는, 그쵸? 변화량을 가질 거란 얘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 자, 이건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 이제 예제 3번. 자, 이게 충돌하면서 쪼개지는 모양이지. 그치?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왼쪽을 마이너스로. 그러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왼쪽을 마이너스로. 그치? 그럼 이 경우는, 자, 여기가 질량값이 모르고, 자, A가 쪼개졌는데 그 쪼개진 질량이 나왔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제 우리가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쪼개져도 이거 어차피 A니까. 그치?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걸로 해도 되고, 자, 의심스러우면 그냥 하면 되죠. 4 곱하기 5 플러스 M 곱하기 마이너스 6 1 곱하기 마이너스 2 4 곱하기 2 자, M 곱하기 1. 그러면 이제 M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지. 그냥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는데 별건 없어. 자, 기본 계산만 확실하게 좀 챙겨. 왜냐면 계산하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평상시는 문제 그 실수해도 그냥 고쳐서 풀면 되잖아. 시험은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거 딱 나오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평상시 문제 풀 때도 이 어떤 실수로 틀리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그거를 고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해.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 이제 자, 운동하는 물체가 충돌하면은 그 가지고 있는 운동량에 의해서 충돌하는 물체와 충돌을 받는 물체로 각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충돌했을 때 받는 충격의 정도를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부른다. 그치? 충격량. 그래서 충격량은 아까 얘기했지만 I는 F 델타 T, 델타 P, M 델타 V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 하나 보면 두 물체가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있고 자, B가 있고 자, 이렇게 하면서 충돌하거든. 그럼 충돌해서 자, 충돌하는 순간 충돌 순간 자, 얘가 이렇게 A가 B에게 힘을 가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A가 B한테 힘을 가하면은 동시에 모두 나타난다? 반작용의 힘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자, B도 A한테 반작용의 힘을 가할 거야. 그럼 두 힘의 크기는 같은 크기 반대 부호가 되겠지.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시 상호작용하는 힘. 자, 이걸 뭐라고 그래? 충돌할 때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을 오이 충격력. 자,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고, 그리고 두 물체끼리 상호 간에 충돌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상호작용하는 힘의 크기, 충격력도 같고 충돌하는 시간도 같다. 알겠네? 그러니까 A, B가 충돌할 때 자, A가 B한테 받는 충격량의 크기도 같고, 자, B가 A한테 받는 충격량의 크기도 같아. 왜? F도 같고 T도 같으니까. 단지 이제 A와 B의 질량에 따라서 이 델타 V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요 충돌했을 때 충돌시는 얘가 같기 때문에 자, 요 질량에 따라서 델타 V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충돌 전 후의 속도를 막 계산하고 막 하는 문제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충격량도 F의 방향이니까 결국은 힘의 방향. 자, 그다음 자, 이제 이 그래프가 나오면 X축이 T고 Y축이 F니까 면적은 당연히 FT가 되니까 충격량이 됩니다. 자, 그럼 요 힘은 어떤 힘이에요? 일정한 힘이에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요 힘은 어떤 힘이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힘이야. 그러니까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아, 힘이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 자, TV 그래프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TV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자,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게 커지잖아. 기울기가 커지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뭐 계산이든 뭐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힘이 일정하게 변하지가 않아.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면적이 넓이가 충격량이거든? 그러면 이제 요 힘은 그 시간에 따라 힘은 크기가 다 다르잖아.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떤 힘을 쓰냐? 바로 요 F. 그래서 요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은 요 F 힘. 이걸 뭐라고 그래? 평균 힘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0에서 10N입니다. 자, 평균 힘은 얼마가 돼요? 평균은 무조건 2분의 1 지점. 일정하게 변할 때는 그럼 5N의 평균 힘이 나오겠죠. 자, 이 경우는 여기가 10N입니다. 자, 평균 힘이 뭐야? 얘가 바로 평균 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힘이란 게 이런 데서만 쓰이는 게 아니야. 여기도. 그치? 그럼 만약 네가 출제자야. 평균임과 관련된 문제를 낼 거야. 얘를 내겠지. 얘가 많이 나오겠지. 이거는 뭔가 수식적으로 막 계산해서 막 복잡하게 막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임이란 개념도 자, 같이 좀 잡아두자. 그치?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 했을 때. 자, 별거 없지. 충격량 크려면 힘을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크게 자,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빨대라든가, 그치? 빨대 이용해서, 그치? 같은 힘일 때 끝에, 여기, 그럼 이거 뭐야? 끝에 종이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힘을 받는 시간이 짧고, 자, 안쪽에 가까이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힘은 계속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시간에 따라 충격량이 커지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운동량, 충격량을 하지만 이 운동량과 충격량은
기본적으로 앞에 뉴턴의 공식과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이 연결이 돼. 그러니까 자, 같은 높이에서 M이란 물체를 놔요. 자, 여기는 콘크리트예요. 자, 여기는 방석이 있어요. 그러면 자, H란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다고 해요. 그렇지? 자, 저항과 마찰이 없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떨어질 때, 자, 이때 속도는 어떻게 되니? 속도는 같아. 알겠지? 속도는 같아. 왜? 왜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그치? 그럼 같은 질량이기 때문에 같은 높이일 때 역학적 에너지. 자, 그러면은 같은 지면에서 역학적 에너지 똑같으니까 같은 질량이니까 V가 똑같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델타 V는 A, B라고 하면 자, A하고 B가 똑같아요. 그치? 델타 V는. 그럼 델타 V가 같으니까 자, 델타 P도 A하고 B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델타 P가 같다는 얘기는 충격량이 A하고 B가 같다는 거예요. 그치?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린 무조건 이 공식 갈 거야. 무조건 이 공식이야. 운동량, 충격량은 무조건 이 공식으로 갈 거야. 그럼 이제 요 관계 성립됐잖아. 근데 콘크리트하고 방석이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자, A하고 B 했을 때 B가 더 길단 말이야. 그러면은 반드시 힘 받는 충격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 왜? 얘가 같으니까 이 둘의 관계는 반비례가 성립되지.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우리가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충돌 때 받는 충격력, 힘의 크기가 약해지는구나.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좀 확인해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하고 있는 2kg을 일정한 크기의 힘을 자, 일정한 크기네. 2초 동안 20m를 운동시켰답니다. 자, 2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충격량이니까 I는 FT 델타 P N 델타 V입니다. 그쵸?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서 그래, 얘는 주어졌어. 그치? 자, 정지하고 있으니까 처음 속도는 0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델타 V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요 2초 때의 V2를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뭐 어떻게 할 거야? 응? 응? 아니, 잘 안 들려. 그렇지. 여기 일정한 크기의 힘이라고 했잖아. 그럼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자, 등가속도 운동한단 말이야. 그럼 등가속도인데, 거리하고 시간이 주어졌어. 그치? 거리하고 시간이 주어졌어. 자, 그러면은, 응? 그렇죠. 평균 속도 2초 동안 20m니까 10m/s에 그러면은 V2는 얼마가 돼요? 이렇게 돼야겠죠. 그치?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 그럼 2kg에 델타 V가 20m/s니까 계산하면 40kg 자, m/s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이게 운동량이 변화량이죠. 그런데
지금 말이야. 충격량이 이제 요거잖아. 근데 충격량의 단위가 뉴턴 세크니까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하면 되겠지. 세크분의 세크를 곱하면. 그치? 그러면 세크 제곱이니까 뉴턴이 되고 세크네. 그럼 40 뉴턴 세크가 됩니다. 그러면은 F, 자, 어떻게 돼요? 2초니까 일정한 크기의 힘은 뭐가 돼? 20 뉴턴의 힘이 된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해 주면 돼. 그래서 항상 이 운동량, 충격량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뉴턴의 법칙하고 연결된다. 알지? 등가속도라든가 이런 거. 자, 평균 속도. 평균 속도 많이 이용해라. 평균 속도. 자,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힘이니까 우리는 평균을 바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자, 연직 방향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같이 연결해서 풀면 되고. 자, 주말에 추워진대. 오씨, 뭐야. 이러다 또 4월달에 눈 오는 거 아니야? 옛날에 4월달에 눈 왔었는데, 나 대학 때. 대학 가면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잖아. 그래서 막 밤새 옛날에는 이제 학교에서 학교 안에서 막 술 먹고 막 그랬거든. 동아리에서 막 밤새도록 술 먹고 술 완전히 다 취해가지고 비틀고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하숙집으로 가는데 4월달이잖아. 벚꽃이 떨어지는데 눈이 내리는 거야. 뭐야? 4월달에 그때 처음 봤네. 자, 봅시다. 자, A가 벽하고 충돌하고요. B가 벽하고 충돌했는데 B는 정지했대요. 자, A는 반대 방향으로 0.5.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오른쪽으로 플러스면 왼쪽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A의 델타 P는 M 델타 V니까 M 곱하기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1.5V가 됩니다. 그치? 자, 얘는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러면 B 같은 경우 델타 P는 자, M 델타 V니까 M 한 다음에 자, 마이너스 V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MV. 자, 얘는 마이너스 1.5MV.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0.5가 아니라 자, 크기니까 1.5가 돼야 된다. 알겠니? 자, B가 받은 충격량의 변화량. 충격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MV고. 그러니까 그냥 MV, 크기니까 MV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맞고. 자, 그러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아니, 충격량의 크기는 당연히 어떻게 돼? 가가 나의 1.5배로 크잖아. 그쵸? 그래서, 자, 이거 뭐 별건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확인하는 정도로만 넘어가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요런 문제들. 자, 가와 같이 정지해 있는 동전 B를 향해 A를 툭 쳤어. 그럼 A를 딱 튕기면 어떻게 될까? A가 움직이겠지. 그래서 A의 운동량이 자, 변할 겁니다. 그래서 A는 처음에는 자, 2P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손으로 자, 툭 치니까 얘가 움직이잖아. 그렇죠? 자, 움직이면서 2P0의 등속도로 움직이다가 충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운동량이 이렇게 변해요. 그쵸? 그때 충돌하는 시간이 2T라는 시간이 왔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됐지. 왜? 마이너스니까 튕기면서 얘는 이렇게 왔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 이제 B는 정지 상태였다가 A랑 충돌하면서 운동량이 3P0로 확 증가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툭 하고 다음에 얘는 이제 등속도로 움직이겠지.
왜냐면 이제 충돌할 때만 힘이 작용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등속도로 운동하다가 C하고 충돌하면서 T라는 시간 동안의 운동량이 이렇게 감소했어. 그쵸? 그 다음에, 자, C는 쭉 보면, 그치? 정지 상태에서 계속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B랑 충돌하면서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게 알 수 있는 게,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2P가 감소했는데, C는 2P 제로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감소량과 증가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의 운동량, 자, A의 운동량이 2P0에서 마이너스 P0로 3P0가 감소했지. 그런데 B는 어떻게 돼? 0에서 3P0로. 그러니까 감소한 운동량과 증가한 운동량이 똑같은 거야. 바로 운동량 보존 가지고. 이제.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바뀌었다는 얘기는 충돌하면 A는 튕겨져 나왔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B가 충돌하는 동안 받는 평균 크기의 힘은, 그러니까 B가 충돌하면서 받는, 그러니까 B가 받는 평균 힘. 그러면 결국은 요거기 때문에, 자, 이거잖아. 그럼 그대로, 그럼 F는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뭐가 돼요? 평균 힘이 될 거예요. 자, 몇 초 동안 충돌했어? 2t 동안 충돌했지? 자,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3P0가 됩니다. 맞니? 그러면 이것이 바로 평균 힘의 크기가 되겠죠.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C가 이제 충돌할 거냐? 자, 충돌하면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도 그러면 똑같이, 자, 요거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P가 돼요. 그쵸? 그래서 B가 C와 충돌하는 동안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근데 이거는 C가 B와 충돌하면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하고 똑같아. 그치? 충격량에서는 두 물체가 충돌할 때는 F하고 T가 무조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T라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이 2P0구나. 자, 요렇게 표시해 주면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자, M이라는 질량 공물, 자, 공이 EV로 오는데 내가 발로 빵 차. V의 속도로 오는데 발로 빵 차. 그쵸?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공이 발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각각 나타낸 거야.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A는 T라는 짧은 시간 동안 충돌 시간을 가졌고, 자, B는 2T라는 긴 충돌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자, 이 둘의 I는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A가 B가 1대2니까 F는 자, 2대1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공의 델타 P도 같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튕겨져 나간 V. 자, V. 자, 구할 수 있지. 그치? 왜냐면 같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